So,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the open 안녕하십니까. session of the 2021 OGP Academy. 2021 OGP 아카데미 My name is Camila 열린 계약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카밀라 살라자르라고 합니다. 열린 계약 파트너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OGP KDI 국제정책대학원 열린 계약 파트너십을 대신하여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주요 연구자들이 열린 계약의 영향력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검토할 것입니다. 열린 계약이 투입 대비 가치를 개선하고 공공계약에 대한 공정한 열린 접근을 모색하고 또 이 분야의 강점, 공백 및 한계를 식별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조달의 평등성과 사회적 포용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 의식의 수준, 시민의 계약 데이터 사용, 인프라 계약의 투명성 부재에 대한 리스크, 열린 정부 전반과의 관계, 그리고 향후 연구의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센트럴 유러피안 대학의 미할리 파제카스 교수님, 반부패 연구소의 아드리아나 로메로 바레토님, 그리고 스칼렛 조즈님, 나이지리아 사이드 타피다 술라이만님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토론자들은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와 정책 개입에 참여해온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양력을 후바 플랫폼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OGP와 OCP는 열린 정부, 특히 열린 계약에 무엇이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가에 대한 최신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계약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으로서 매년 13조 달러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열린 계약이 새로운 글로벌 규범이 되었고 기관, 정부 및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열린 계약 개혁을 실행하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미알리 파제카스 박사님께서 주요 공공조달 개혁에 대한 증거의 현황과 투자 대비 가치와 공개 입찰에 대한 열린 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발표 후에는 OCP 연구 지원금 수혜자들이 이러한 결과가 여러 콘텍스트에서 열린 계약 개혁의 실행과 연구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 연구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OGP와 OCP는 기관들이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증거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한 문헌 검토를 실시하기 위해 협업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될 논문은 2022년 초에 간행될 예정입니다. 패널 토론 후에 있을 질의응답 세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논의될 내용은 이 연구의 마무리 단계에 반영될 것입니다. 그럼 패널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센트럴 유러피안 대학의 미할리 파제카스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정부 투명성 연구소의 디렉터로도 일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정부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법을 전문 분야로 하고 계십니다. 미할리 교수님,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Camila. 감사합니다. Really happy to be here. I hope you see my shared slides.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되어서 상당히 기쁩니다. I'm turning on my camera. I had my booster shot against COVID yesterday. And 제가 어제 코로나19 부스터샷을 맞아서 약간 미열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의 수준에서 발표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미리 전달드립니다. 이 영역에서 증거 분석을 한 내용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조달에 있어서 개입과 또한 경쟁, 전자계약, 그리고 공공 액세스, 부패에 대한 위험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료와 함께 세계은행그룹 연구를 진행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제 발표를 보신 다음에 조금 더 흥미를 느끼신 분들께서는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다음에 두 가지 내용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선택적 개입의 사례인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유독 더 복잡한 사항입니다. 사실 시행과 또 나오는 결과가 어느 정도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영역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다고 하는 분야입니다. 제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한 양적 연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또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실험, 그리고 이 실험과 연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또한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들께서 제안하신 방법론을 사용해서 진행한 연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한정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한정적인 도구와 또 그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정글이 아니라 식물이 조금씩 일정 부분에 있는 사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체계적인 증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몇 지역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과와 좋은 상황을 볼 수 있긴 합니다. 하나의 연구 혹은 두 개의 연구라기보다는 다수의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정책적인 성과와 정책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결론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막에 식물이 있는 스팟이 간간히 있죠. 그것과 같이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이 아닌 이제 다른 OECD 국가에 중점을 두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시면 실제로 그 증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입 대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보시면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를 냈는지 혹은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왔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단계는 조달에 있어서 전체적인 주기를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조달의 특정 주기를 대상으로 한 개입의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단계는 전체 조달 과정을 대상으로 한 개입은 아닙니다. 개입 형태 이름과 국가가 있고 그 옆에는 그 근거의 품질을 색깔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또한 그 옆을 보시면 비교를 하실 수 있게끔 수치로 나타낸 칸도 있고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칸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마치 사막에서 식물이 있는 지점같이 좋은 효과를 본 지점을 녹색으로 표시를 해 둔 겁니다. 정말 개발의 전문성이나 효과가 좋은 지역을 간간히 볼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 지역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고품질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그 효과가 어땠는지를 자세하게 다수의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칸 보시면 그 효과의 규모가 어땠는지를 수치로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효과 규모를 보면 1.1에서 5.3% 정도가 되어 있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전자정부의 도구 내역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통은 저소득 국가에서 이 전자정부에 대해서 큰 투자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전자조달 시스템을 도입하는 단계는 조달 프로세스의 초반 단계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국가에서 전자조달 시스템을 활용하는 가능성은 더 낮아지죠. 특히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점점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자조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당연히 있습니다. 종이 서류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서 클릭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IT 기술이나 시스템 설계 경직성에 따라서 그 효과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유저 입장에서는 그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긍정적인 효과로는 또 기업 측면에서 비의도적 진입 장벽을 감소시킬 수 있고 시장의 부패를 줄일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또 낮아진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또한 이 전자조달 시스템을 도입하면 부패가 일어나기가 조금 힘든 환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분산을 시키기 때문에 어떤 한 집단이 모여서 부패를 형성하기가 조금 어렵죠. 또한 사회적인 책임이 더 증가합니다. 제가 고품질 연구를 이 세 개 국가에서 진행을 한 내용을 비교해 둔 표입니다. 경제적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경쟁 측면에서 비교를 해 두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개입을 통해서 각각의 요소를 비교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유독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것을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개입의 대상은 경쟁과 또한 입찰 단계에서 더더욱 중점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낮추고자 이런 전자조달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 리드 타임 측면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상당히 오히려 리드 타임이 늘어났는데 방글라데시에서는 이 리드 타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계약 이행에 대한 시민 감독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진행하던 감사와 비교를 해서 이 시민 감독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살펴본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도로공사 조달 프로세스에서 시민이 참여를 했을 때 어느 효과가 있는지를 비교를 해 두었습니다. 임금 누락이라든지 자재 비용 누락 측면을 살펴보았는데 이 임금 누락 측면에서 상당한 감소 효과가 있었다는 발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측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사회가 참가하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 제가 표로 비교를 해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을리 박사님 발표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연구와 또 이 전자조달로 인한 효과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어떤 유형의 개입이 효과가 있는지 또 주요 격차는 뭐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Q&A 기능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공공조달과 포괄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을 분석하는 프로젝트에 중점을 둔 OCP의 액션 리서치 프로그램에서 3명의 연구원을 초대를 했습니다. 따라서 다음으로는 아디아나 로메로 이사님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투명성 측면에서 서로 다른 계약 규칙에 수주된 공공계약 간의 위험 신호 성과를 비교하면서 콜롬비아의 공공사업 개발과 관련된 계약 수준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를 주도를 하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아드리아나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밀라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콜롬비아에서 서비스 내용에 대해 경험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사업 부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발표를 드릴 겁니다. 콜롬비아에서는 3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 조달이고요. 두 번째 그룹은 특별 체제라고 저희가 부르는 특별 계약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민간 부문과 함께 경쟁을 한다거나 아니면 연구소가 이 시장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이 특별 계약 제도를 이용하고 있고 또 이 특별 계약 제도를 규제하는 내용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공 조달 포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포털에서는 어떤 입찰 과정에서 어떤 조직이 선정이 되었는지 전체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들이 모두 저희가 주목할 만한 변수들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공공사업에 있어서 부패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최대치로 이 효과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3번째는 이 공공 조달을 모니터링하는 집단입니다. 사실 여러 개의
공공사업이 이 특별 제도를 통해서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48%가 공공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의 공공사업 계약에 있어서 상당히 부패가 그동안 많이 발생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 다른 집단 전반으로 어떤 집단이 더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 계약에서 연기가 된 것도 있었고 중간에 중단이 된 부분도 있었고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고 또 파산에 이르는 사업체도 많았습니다. 보통 이 특별계약 제도를 통해서 진행되는 공공사업은 다른 사업과 비교를 했을 때 일반 계약 규칙보다는 훨씬 더 짧고 저렴한 계약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공공사업 중에 18%가 특별 제도를 통해서 할당된 공공사업 계약이었습니다. 그다음 42%가 총 입찰에서 42%가 특별 제도를 통해서 계약자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한 총 계약의 10%가 이 특별 제도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지만 25% 이상의 계약이 이 특별 제도로 할당된 계약을 벤치마킹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31개의 콜롬비아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계약 규칙을 분석을 해봤는데 유형에 관계없이 계약 규칙의 유형에 관계없이 이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0개 이하의 공공사업 계약만이 할당이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국가는 특히 이 특별 제도 하에서 계약의 시장 집중이 우세한 국가입니다. 또한 일반 조달 체제에서 진행되는 공공사업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분석한 내용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이런 패턴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마찬가지로 살펴봤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이 특별제도를 통해서 진행된 계약이 더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 기간 동안에는 공공사업 계약 할당 속도가 일시적으로 상당히 느려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봉쇄 조치 이후의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다시 이 속도는 가속화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에 1월부터 6월까지 를 비교를 해봤을 때 연말까지 진행된 이러한 유형의 계약의 공공 지출이 이 2019년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특별 계약 제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계약 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코로나19 이후에 직접 계약 제도가 조금 더 활발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직접 계약 제도가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라는 점을 저희가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콜롬비아에서는 이 특별 계약 제도가 상당히 다른 국가와 다른 제도인데 이 특별 제도를 통해서 할당된 공공 사업을 살펴보면서 다른 국가 기관에서도 공공 입찰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공개된 이 계약 내용을 조금 더 촉진하면서 오히려 투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롬비아의 시민들이 이러한 결과를 보고 어떤 것을 느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시민 감독이 콜롬비아 계약 진행에 있어서 공공 계약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냈는지에 대해서도 발언하고 싶습니다. 아리아나 교수님 감사합니다. 투명성 공백에 있어서 조달과 관련해서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다른 상황에도 콜롬비아에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열린 조달 데이터를 시민사회가 계획을 수립할 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조달에 대한 개입 그리고 그런 개입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토론자는 평등과 사회적 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스칼렛 조지님을 모시겠습니다. 평등과 사회적 포용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연구 사업에서 성평등과 사회적 포용을 공공조달의 맥락에서 연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정부의 열린 계약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연구해 온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카멜라님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성평등과 사회적 포용을 공공조달의 맥락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저는 평가의 프레임워크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동료가 지금 함께 있는데요. 이름이 자스민이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 자스민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발표하는 동안에도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첫 번째 목차는 제시라고 할 텐데요. 바로 성평등과 사회적 포용을 줄인 말인데요. 이 제시의 정의와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프라임워크의 목표, 평가를 실시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자 살펴본다면 어떠한 절차와 정의가 이루어져야 배제된 집단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조달은 양면적인 측면이 있죠. 정부 내부의 관행으로서의 측면이 있고 서비스로서의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달을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측면을 중심으로 하면 제시 관행과 정책을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조달 과정 전체에서 제시 정책을 실행해서 조달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구매자와 공급자가 제시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여성과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에게 권한을 부여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조달팀을 구매자 측에 구성해서 쿼터를 할당함으로써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이 계약을 보다 수월하게 수주하게 하고 입찰 참여자들이 제시 원칙에 대한 의지를 증명할 것을 요구 조건으로 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시 기준을 준수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조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곧 제품과 서비스가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대화가 용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를 들면 컴퓨터가 사용자에 대한 접근성 요건을 충족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난독증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용자를 포함하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시가 공공조달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공공 서비스는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다양성을 언어, 프로세스, 정책, 공공 서비스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서비스는 포용적일 수 없습니다. 정부의 구매력을 적절히 분배해서 평등을 도모해야 합니다. 정부는 엄청난 구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달을 통해서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최적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포용성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정부는 보다 포용적인 상업적 그리고 사회적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조달을 통해서 공공부문의 평등을 도모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효과적이라면 조달 자체가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프레임워크의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좀 배경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런 프레임워크를 수립한 것은 저희가 정부 디지털 서비스의 사회적 포용과 성평등 문제를 살펴보면서 시장에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평등을 고려하는 것이 부재했기 때문에 조달 과정에서 그리고 정책에서 성평등이 배제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옥시던트 사이트에서 살펴보실 수 있는 정량적인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통해 정량적인 데이터를 제공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조달에 있어서는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급자와 사용자의 목소리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정성적인 프레임워크를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OCP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정성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프레임워크의 목표는 정부가 공급자, 구매자, 서비스 사용자 등 모든 사용자의 니즈를 보다 잘 파악하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프레임워크를 통해 평가자들은 외부 컨설턴트 그리고 내부 평가자들이 이런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가 보다 제시 친화적이 되도록 객관적인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프레임워크에 포함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개요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정책 법 규제,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의 역량과 내부적 도구, 세 번째는 책임성과 투명성입니다. 각 카테고리 안에는 하위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위 지표들을 통해서 정부가 성평등 및 사회적 포용의 관점에서 조달 시스템의 특정 측면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평가한 후에 정부는 조달 과정에서 취약 집단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이 프레임워크의 목표입니다. 다음으로는 평가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일단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진행 상황 그리고 발전 상황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새로운 정책이 실행이 되었을 때 공공조달에 더 사용자들이 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를 하고 실제로 우리가 원했던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도구이죠. 그리고 개방적으로 모든 조달 과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그 과정을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또 목표이고요. 그리고 공급자, 구매자들에게 피드백의 루프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가 공급자들에게 직접 대화를 하면서 어떤 장애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더 조달 과정이나 사업을 하는 과정이 수월해질 것 같은지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을 하기 위해서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자스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언제든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에도 저희가 웨비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웨비나에도 다른 성평등과 사회적 포용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 예정이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칼렛님 발표 감사합니다. 발표를 통해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평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공유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는 사이드입니다. NGO 기관의 공동 창립자이시고요. 반부패 연구소, 나이지리아 반부패 연구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OGP의 열린 계약 공약 상황에 관련이 있는 이런 목표가 실제로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발표해 주실 겁니다. 사이드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참석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션을 준비해 주신 주최 측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려는 것은 공공 조달의 효율성에 존재하는 공백에 대한 식별입니다. 저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그리고 OCP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열린 조달이 서비스 제공으로 어떻게 이어지느냐 뿐만이 아니고 그 과정에 존재하는 공백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지리아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가들도 열린 계약을 목표로 하는 국가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반부패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노력을 어떻게 실시하느냐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먼저 제가 슬라이드를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을 처음에 도입할 때 KI를 통해서 정부 관료들을 주요 정부 기관의 관계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계 관계자들을 통해서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얻고 있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저희가 제시 문제에 대한 활동을 확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조달 과정에서 공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국가들, 저희가 연구한 여러 국가들은 공공 조달을 하면서 대부분은 투명성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웹사이트도 있어서 조달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민들이나 이런 조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시민들에게도 적절하게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달 데이터가 시민들에게 완전히 열려 있지 않다는 것이 여러 지방 정부나 국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모든 조달 데이터가 원래는 공개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담당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관에 문의를 하면 여기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다른 곳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백으로 인해서 정부 관료들과 시민들이 데이터를 적절한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공조달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 제공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 공공조달 데이터가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공개가 되는 경우에 병원과 같은 곳에 제공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커뮤니티에 제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되기 위해서면 공공 데이터가 공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후에 데이터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활동도 추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과정이 잘 시행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의 부재가 문제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존재함에도 제공이 되더라도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 없어서 아니면 행정적인 지원이 부족해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이런 정보를 지속 가능성 시스템으로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정부와 시민이 좋은 해결책을 공동 창출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현실은 저희가 연구한 지방정부나 국가에서는 현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살펴봐도 그런 공동 창출을 위한 플랫폼이 있는 경우는 안타깝게도 저희가 연구를 시작할 때는 없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중앙정부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방정부에서도 나이지리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용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법이라면 그런 법을 제정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층위에서 살펴보면 실질적인 결과를 창출해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도 시민 영역에서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하고자 하는 시민들조차도 자신들의 목소리가 이런 공공 분야에서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연결이 되어야 어떤 공공 조달 데이터가 공개됐을 때 그런 데이터가
여러분이 이용하는 이런 병원에서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식이 제공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백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네, 사이드님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공개계약 개혁을 이행할 때 나이지리아의 지역 정부가 지방정부를 직면하는 주요 문제에 중앙정부에서 대해서 발표를 공공계약 개혁에 해주셨습니다. 이 있어서 문제는 법적 마주하고 있는 여러 프레임워크의 가지 도전 약점에서 과제에 또 대해서 공유해 시민사회 그리고 주셨습니다. 소수집단 참여 전략 부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입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1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겁니다. Q&A 기능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의 주요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며 이 계약 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개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국가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도국처럼. 그래서 먼저 답변해 주실 분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would be happy to add to 제가 that.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I think that it definitely in terms of gender and social inclusion, having gender 사회 disaggregated data is 포용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we don't necessarily see people, governments kind of asking these questions when they're collecting that quantitative data. 정부 기관에서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목소리를 듣고자 하고 이런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지 않고 있는 정부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가 없다면 올바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없고 올바른 정책을 시행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어떤 것을 공급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누락됐는지 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것을 해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런 계약 데이터를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데이터가.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연사분들께서 추가로 답변해 주실까요? 어떻게 이러한 증거의 주요 격차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에 대한 올바른 논의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사람들이 어떻게 액세스할 수 있고 또 데이터를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시민사회 모니터링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개 계약에 공개 계약에 있어서 이 시민사회의 효과 그리고 이 개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어떤 것이 있을지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개 계약을 전 세계적으로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개 계약 플러스 공개 계약에 대한 올바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꼭 국가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공개 계약에 대한 데이터에 접근하고 싶을 때 마음껏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 공개 계약과 이 데이터 사용 프로세스에 참여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민들의 참여를 막아버리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성과를 가지고 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 특히 시민 사회가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열린 데이터 그리고 공개 계약 이렇게 점점 이어질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음껏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가지 더해서 말하고 싶은데요.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그런 데이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석하고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그 데이터의 품질이 낮다면 분석을 하는 데에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그뿐만이 아니고 시민의 이해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조달에 있어서 또 마찬가지로 데이터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so much, Eliana. And 아리아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이드님도 감사합니다. that is definitely a challenge when we talk 네, about 방금 말씀하신 것이 시민 모니터링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the data is available, then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도 문제지만 데이터가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품질이 낮다면 견고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민 모니터링을 위한 견고한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 guess what are the main challenges that you see? So we have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핵심적인 도전 과제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공공계약에 있어서 즉 정책을 포함한 이런 공공조달에서 시민 참여를 가로막는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조달의 효과적인 실행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I didn't want to come in again because I don't want to be like I'm the only one in the room. So, but 제가 또 답변을 해보고 싶은데요. let's be practical. When you want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you get the people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할 때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려면 큰 동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동원이라는 것은 수평적인 동원뿐만이 아니고 정부 내부뿐만이 아니고 정부 외부에서의 동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린 데이터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어떤 아카데미나 아니면 연구에 이런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적용한다면 기업의 경우에는 이익을 위해서 그런 데이터나 제도를 사용하겠지만 이런 정책을 가장 필요로 하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이득을 또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려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연구 이후에 가장 무엇이 많이 바뀌었는가를 보려면 즉 실행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개입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OGP가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OGP를 통해서 커뮤니티에도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첨언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시에 두 가지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오픈 데이터와 공공 조달의
있어서의 장점을 최대화시키려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정치적인 의지와 그리고 시민들이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칼렛 님도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영국에서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에 관련해서 연구를 할 때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있었습니다. 정책 입원자들이 이 유용한 도구를 통해서 성평등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포용에 대해서 어떤 조약을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민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인센티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센티브가 좋다고 확실히 말할 수는 어렵겠지만 이 인센티브를 통해서 국가 내 성평등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포용 그리고 전자 조달, 공공 조달에 있어서의 장점을 조금 더 증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고요. 스칼렛님 감사합니다. 모든 토론자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논의를 하기를 모두가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OGP와 OCP는 2022년 초에 이번 연구를 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보고서 그리고 오늘 발표된 모든 연구는 후바 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저희 소셜미디어에도 게시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세션에 참석해 주신 모든 토론자분들 그리고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OGP 아카데미의 여러 세션이 이번 주 끝까지 이어질 텐데요. 다른 세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